주요 뉴스입니다.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결국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됩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도 3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일명 밤곡의 유흥가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청주시는 이곳을 공예거리 등으로 조성해 옛 연초제조창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충북에서 만들어진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일반인들에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문화 콘텐츠를 충북 코리아 콘텐츠 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10년간 돌보던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결국 경기도 용인시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그리고 용인 등 세 곳을 축으로 반도체 강국을 이끌겠다며 청주에도 3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의향서 제출로 용인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삼각벨트 구상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본사 이천은 R&D와 D램, 용인은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청주는 기존의 낸드 플래시를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엔 지난해 준공된 M15 확장을 포함해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위한 공장 부지 분양 계약을 다음 달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M15 인근 세 필지로 M15 면적의 2배가 넘는 18만 평에 달합니다.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변전소 조기 건설을 위해 때마침 충북도청을 방문한 이석희 대표는 청주 낸드 플래시 투자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M15 부지에 더해서 또 그 옆에 있는 그 추가로 또 부지도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황을 보면서 적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상 최대 투자 유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도정사에서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 규모로 164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도권 규제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를 둘러싼 물밑 전쟁은 결국 명분은 내주고 실리를 얻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시재생의 좋은 예로 거듭나고 있는 옛 청주 연초제조창 일대 묵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밤곡의 유흥가입니다. 결국 청주시가 직접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도심으로 들어오는 북쪽 주요도로인 밤곡에 이곳에는 6, 70년대 하나둘씩 술집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폐업한 술집도 있지만 일부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문을 열었고 올해는 한국공예관 개관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이 지역의 도시재생 방향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공예거리 등으로 조성해 옛 연초제조창의 도시재생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학촌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창 IC에서 저 현대미술관, 이번에 개관한 현대미술관을 통과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그 유흥업소를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청주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 공예 공방 거리로 조성하되 그 안쪽은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인근 상가나 노후주택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옛 연초제조창 안에 계획돼 있던
LH의 행복주택은 길 건너 골프 연습장 쪽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 기간은 앞으로 3년. 옛 연초대교창 일대 도시 재생의 활용점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네, 10년 세월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온 40대 남성이 아버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의 숨은 뜻을 거듭 곱씹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9살 진모 씨가 청주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평소 치매와 심근경색 등 각종 병마에 시달리던 80대 아버지의 병간호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km 떨어진 아파트까지 걸어가 투신한 걸로 보입니다. 베란다로 담배 피러 왔는데 그때 쿵 소리와 함께 약간 좀 아무튼 굉음이 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쿵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한 몰이 됐더라고요. 진 씨는 10여 년 전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홀로 청주로 내려왔는데 최근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심해지자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진 씨의 집에서 아버지를 모셔간다는 유서와 아버지의 목에 무언가로 눌린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진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자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서 방역 상황과 유통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구제역 방역 체계 상황을 보고받고 축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농가들로부터 축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지역혁신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 현장을 찾아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송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일자리 대책의 성과는 지역 산업 수요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일자리를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북의 독립운동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고령신 씨 가문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고령신 씨인 단재 신채호, 신배구, 임시정부의 토대를 닦은 예관, 신규식 선생 모두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재주가 뛰어나 산동 3제로 불렸습니다. 산동이란 청주 상당산성 동쪽에 있는 가덕, 낭성, 미원면 지역을 일컫습니다. 신규식 선생의 동생 신건식 선생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부 차장을 지낸 애국지사입니다. 딸 신순호 여사는 광복군에 투신해 대를 이어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이곳 청주시 가덕면에는 신규식 선생과 선생의 동생 신건식 선생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태어난 신홍식, 신석구 선생은 둘 다 기독교 목사로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활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지역 고령신 씨 독립유공자는 신인식, 신영호, 신경구, 신학구 선생 등 모두 13명에 달합니다. 독립자금 때문에 어디 땅 팔러 와라 하면은 땅 팔아서 그게 직접 독립에 참여 안 했던 후손들도 다 재산이 없어 그래서. 이는 청주 지역 전체 독립유공자의 13%를 차지하고 단일 성씨로는 충북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산동 3제가 주축이 돼 고향에 설립한 문동학원과 덕남사숙, 산동학당 등 교육기관을 통해 자주독립 정신을 공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대 학교를 건립해서 문중교육을 이끌어 나갔던 문화적인 배경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애국지사는 사진 한 장 전해지지 않고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선양 사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지금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그 부분들을 좀 더 부각해서 국가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자작곡 음원을 공개하는 건 물론 공연도 이어집니다.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로 이곳의 모든 문화 콘텐츠는 충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고와 음악, 유튜브 방송의 VR 게임, 여기에 각종 아이디어들까지 지난 6개월간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도 대여를 많이 해주고 이제 공간도 대여를 해줘서 조금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과거 충북이 다른 지역의 문화를 소비만 하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색이 담긴 문화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이번 행사 역시 이런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성과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작자와 창작자 그리고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만나서 그 융합하고 콜라보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고요. 충북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문화 콘텐츠는 청주 동부창고 인근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준이 다른데요. 50인 이상인 민간기업의 경우는 지난 2015년 2.7%, 공공은 3%였습니다. 2년마다 0.2%포인트씩 높아져 올해는 민간이 3.1%, 공공이 전체 직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충북의 경우 전체 의무 고용 대상 기업이 고용한 전체 근로자 중 2.99%만이 장애인입니다. 또 장애인 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고용 의사가 아예 없다는 대답이 58%가 넘었습니다.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설 등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투자 비용, 안전사고 우려, 또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적어 원하는 장애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과도 연동되는 불이행 부담금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일부에선 장애인팀 창단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장애인 스포츠단이 이시종 지사 등의 축하를 받으며 창단했습니다. 펜싱과 당구, 육상, 역도, 볼링, 사격 등 6개 종목에 23명이 에코프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장애인 팀 창단입니다. 에코프로가 장애인 팀을 창단한 배경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억 4천만 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에코프로는 선수 채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장애인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 지역사회 기여를 한번 해보자. 체육팀 창단을 통한 장애인 고용 효과에 대해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소속팀에서 안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선수들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체육팀은 8곳.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낳은 결정 뒤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들의 깊은 고민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음성군의 LNG 발전소 건립이 본격화되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시가 행진을 하며 발전소 건립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오는 28일 예정된 한국동서발전과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반대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있는 우진환경개발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접경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증평 진천군 주민 300여 명은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상복 집회를 열고 소각장 증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천군 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증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대회가 오늘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인 이종찬 충청북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청주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 고등검찰청장이 한국청소년 충북연맹 12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내년 청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윤갑근 총장은 아직 당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한국청소년 충북연맹 총재를 맡은 것은 봉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청주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